안녕하세요. 해운대 부동산 투자 정보입니다. 오늘은 해운대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시끄럽고 핫 이슈였던 대우마리나 상가 재건축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대우마리나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백섬, 그리고 마린시티가 있고요. 마린시티 바로 뒤에 있는 이 아파트가 대우마리나 1단지, 2단지, 그리고 바로 뒤에는 이제 동백역, 지하철 2호선 동백역이 있고 1번 출구, 3번 출구랑 맞닿아 있습니다. 여기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이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건폐율이 지어져 있는 건폐율이 약 1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191%. 지어진 시기는 이제 1991년, 1992년 두 단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경남 마리나 같은 경우는 지금 96년에 지어졌거든요. 아직 몇 년 남았습니다. 재건축 얘기를 하려면. 그리고 3단지 같은 경우는 94년에 지어졌고, 3단지도 지금 이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치로 보면 경남 마리나 때문에 아무래도 조망이 좀 많이 가리긴 가리겠죠. 어쨌든 대우 마린시티에 이미 초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조망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대우마리나 건너편에 마린시티에서 남아있는 마지막 빈 땅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홈플러스는 이제 작년에 이제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됐는데 이 대지가 5,80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시행사에서 이제 54층짜리 두 개 동으로 해서 이제 섹션 오피스 업무 시설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가 이제 9월 22일 이제 영업을 종료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철거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홈플러스 바로 뒤에 있는 이 땅은 예전에 한번 레지던스로 추진을 하다가 마린시티에 있는 주민들 반대로 이제 무산이 됐는데, 최근에 73층짜리 두 개 동으로 고급 실버타운, 동부산 관광단지에 있는 오시리아에 있는 그 라우어 같은 고급 실버타운으로 다시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대구청에 이미 교통영향평가를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 두 단지가 거의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지금 간혹 있는데, 법적 하자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 아마 제대로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대우마리나 상가에서 지금 좀 잘못 알고 있는 팩트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상가를 사면 뭐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다? 아닙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럼 뭐냐? 지금 그 지하상가는 사실은 123개로 이제 쪼개져 있는데, 그 각 지하상가 하나당 대지 지분이 이제 3평 정도 되거든요. 대지 지분 3평짜리를 사면 지금 현재 마트가 운영 중이고요. 3평이 아니고 지하상가 전체가 마트가 운영 중인데, 그 중에 근데 이게 지분 등기가 아니고 구분 등기거든요. 각 구분 호실별 구분이 되어 있어서 구분 등기인데, 이 지금 상가를 사게 되면 12평짜리 신축 상가로 그냥 받게 된다 이거거든요. 전용 12평, 공급면적 약 25평 정도 되는 그것도 이제 1층 상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상가 예상건데 이렇게 지을 예정이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금액으로 치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현재 3억 5천, 가격은 뭐 바뀔 수는 있겠지만 3억 5천에 지금 팔고 있는데, 이 3억 5천이 12평짜리 전용 12평짜리 1층 상가면 예상 분양가를 따져보면 약 20억 정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20억 정도 될 것 같냐는 거는 이제 뒤에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지 지분 3평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현재 지금 상가 전체 1단지, 2단지 전체 상가가 176개 호실이 있습니다. 호실이 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전용 면적 12평, 공급 면적 25평짜리 상가가 229개 호실이 지어지거든요. 자, 229개 호실에서 그러면 176개 하나씩 주고 나머지 53개, 이 53개는 이제 일반 분양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53개를 일반 분양할 때 그러면 수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229개 호실을 짓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까? 공급 면적 25평, 호실이 229개, 그럼 공사 면적으로 치면 5,725평 정도가 됩니다. 그럼 시공비를 평당 단가, 상가는 아파트보다는 공사비가 이 정도 들어가진 않을 건데 넉넉 잡고 그냥 평당 1,000만원 잡으면 약 570억 정도가 나옵니다. 공사비 한 570억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53개를 분양을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호실당 분양가를 약 20억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짜리 상가가 53개면 매출이 1,000억이 넘어요. 매출은 1,000억이 넘는데 공사비는 570억 정도. 뭐 시공비에 따라서 이 차이는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500억 정도가 남으면 기존의 상가 주인들한테 하나 주고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상가에서 이제 기존의 상가주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큰 면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이익은 이제 그분들한테 돌아가겠죠. 어쨌든 대지 면적 3평짜리를 사더라도 자기 돈 하나도 안 들고 약 20억짜리 상가를 하나 그냥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폐율 15%, 용적률 191% 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상가를 이렇게 요 베네시티가 지금 현재 1층, 2층까지지만 주로 이제 1층 상가들이 로드 상가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가격도 많이 비싸져 있죠. 건너편에는 이제 까멜리아 상가가 있고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1층 상가가 이렇게 스트리트형 상가가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는 어떤가? 아파트는 자 보면 아파트 현재 조합원들이 1164세대, 현재 1, 2단지 다 합쳐서 1164세대가 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약 1700세대에서 1800세대가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파트 입장에서 보면 약 500세대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 5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분양가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산수입니다. 이거는 15억 정도로 분양가를 잡았습니다. 근데 15억 분양가를 잡은 게 뭐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닌 게 얼마 전에 분양했던 경동리인뷰 2차 해운대역 앞에 있는 그게 84 타입이 분양가가 11억 8천 정도 됩니다. 지금 분양하는 게 11억 8천, 거의 12억 정도 되죠. 그러면 이걸 재건축했을 때 15억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는 아닐 수 있죠. 자, 500세대를 15억 받으면 약 7,500억 정도 매출이 나옵니다. 근데 아파트 1700세대를 짓는 공사비, 공사 단가 이것도 이제 1,000만원 정도, 평당 1,000만원 정도 잡으니까 약 6천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도 한 1,500억 정도가 남죠, 여기서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 시행할 때 보면 사업 수지를 먼저 뽑아 보는데 공사비가 사실은 직간접 공사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시행해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약 54% 정도. 지금 요 제가 직접 그 수지를 뽑아본 이제 다른 현장이지만 여기서는 54.7%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델하우스 같은 데 보면 아파트 반만 팔아도 시공사는 본전 뽑는다는 얘기들을 하는 게 이유가 다 이런 이유거든요.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게 사실은 토지비입니다. 토지비가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33% 차지했는데 이 샘플에서는. 근데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세이브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가 각종 이제 수수료, 공과금, 세금, 그 다음에 금융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사업비를 차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건축 단지에서는 거의 공사비가 거의 답니다. 9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나머지 기타 금융비용 수수료는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아파트 입장에서도
추가 분담금 하나도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재건축을 안 할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 재건축을 위해서 이제 입주민 동의서를 이제 완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벌써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아까 그 상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는 입주권이 아니고 상가를 받을 수 있다. 20억짜리 상가를, 그런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일부 한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상가 빼고 재건축하면 되지. 참 바보 같은 얘기인 게, 정확한 사실을 한번 짚어보면요. 일단 재건축 절차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다면 복잡하고 단순하다면 단순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상가도 하나의 동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상가주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재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상가주가 지금 지하상가 쪽인 게 173개, 그러니까 123개죠. 123명이 반대하면 아파트 전체 재건축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비법 이건 그렇고. 그래서 상가만 재척을 하고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이 뭐냐? 그럼 상가 부분을 토지를 분할 소송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가와 1단지가 같은 번지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1단지 상가는 1888-4번지 내에 있습니다. 요 안에. 그럼 요만큼 상가 부분을 번지를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분할을 하려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 소송에 있어서 민법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자 1164명 전체가 원고가 되고 상가 소유자 전체가 피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사고 팔고 하잖아요. 주인이 자꾸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소장 자꾸 수정을 해야 되고요. 아주 큰 일이 되겠죠. 두 번째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상가 내에 이제 건저당 설정, 담보대출, 이 변동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담보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담보가 여기서 여기까지다 이렇게 명확하게 줄이 꺼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건저당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상가 건저당 부분. 그래야 번지를 떼어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상가에서 쉽게 건저당 부분을 해결을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가만 빼고 재건축을 한다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근데 이런 엄청난 소송을 해서 상가를 번지를 분할을 했다 치더라도 또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상가는 일단 영업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가 영업권을 보장을 위해서 통행료를 막으면 또 안 돼요. 번지 분할할 때. 그러면 단지 내에 1단지, 2단지가 있는데 2단지 통행권을 확보를 해줘야 돼요. 지하철역이 이쪽에 있으니까. 기존에 도로가 있지만 그래도 그 도로를 확보를 해주면 이 도로 확보해주는 땅 면적이 거의 아파트 한 두세 개 동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계산했던 그런 수지가 절대 못 나오죠. 그러면 아파트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손해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일조권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상업지역에는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조권을 확보를 해주면서 건축 높이를 제한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부분은 고층 약 50층 전후가 되겠지만 어떤 단지는 고층이 되겠고 어떤 동은 저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조권 때문에. 그러면 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희한한 아파트 모양이 되는 거죠. 거기서 또 세대수도 빠질 거고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도 그걸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뭐그 뒤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거 다 빼더라도 가장 큰 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손해가 나는데, 상가를 빼고 하면 그게, 그래서 상가만 빼고는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각각 독립 정산제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같이 재건축을 하긴 하는데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재개발 지분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게 독립정산제 방식이고, 얼마 전에 그 아파트 추진준비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장님이 이제 TV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독립정산제로 가는 방식으로 상가와 지금 협의 중이다. 아파트 입장에서도 그게 가장 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가만 빼고 짓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요. 이런 거는. 그리고 아파트 상가를 사가지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대지지분 3평짜리가 3억 5천이 비싸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해운대의 그 시세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요, 작년 2월달에 실거래된 남천동 남천비치 아파트 지하상가, 대지권 5.5 제곱평방미터, 평을 하면 약 2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5억 5천에 5억 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평당으로 치면 약 2억이 넘어갔어요. 평당. 근데 지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비하면 싼 거죠. 그래서 대우마리나 지하상가도 사실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지하동 B22호 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 금액이 2억 3천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감정평가 금액대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대부분 이거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할한 상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허무맹랑한 소리들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참고로 예를 들면 지금 우동에 상업지역 거래된 내용을 보면요, 홈플러스, 아까 마린시티 있는 홈플러스가 작년 8월 달에 거래가 됐거든요. 매매가가 4,050억이었어요. 평당가로 치면 6,900만원 평당. 그리고 지금 해운대 우동에 보면 또 그 신세계 빌리브 패러그라프 바로 옆에 있는, 예전엔 여기가 이제 소우라는 고깃집이었는데 요게 재작년입니다. 재작년에 매매 금액이 267억, 요게 300평이 조금 안 되는 면적인데 평당가로 치면 9,1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싸게 거래된 게 해운대 해수욕장 가시다 보면 지금 이제 건물은 있는데 1층이 비어져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예전에 폭스바겐 매장이었는데 그 주차장 용지거든요. 거기 192평입니다. 거기가 매매가 350억, 평당가로 치면 1억 8천 정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땅값이, 이 토지값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는 어떠냐? 해운대 중동역 인근에 지금 KCC 오피스텔이 있고 그 옆에 있는 오피스텔이 300세대짜리 오피스텔입니다. 거기에 지금 1, 2, 3층이 상가인데 그 상가 분양가, 지금 2023년 7월 현재 분양가가 1층만 보면요, 전용 면적 13평, 12평 주로 이렇습니다. 이런데 이제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평당가를 보면 평당 9,400, 제일 싼 게 8,500입니다. 8,500. 그래서 해운대 인근의 이 상가 가격이, 아까 지금 대우마리나 같은 경우에 대지지분 3평이 3억 5천, 1억 조금 넘어가는데요. 그게 절대 비싼 건 아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